24시간 바람잘 없는 시장.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개미들에게 몰아치는 수많은 난제들. 이를 푸는 원칙은 각 문제를 파악, 최적의 방법을 선택. 정면으로 맞서는 각계의 격파의 정신이다. 발품을 팔아 생생한 정보를 찾아내는 초보 개미들. 그들의 투자 비법이 지금 공개된다. 화창한 주말. 젊음의 낭만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 오늘 이곳에 허한우 장민영 작가가 방문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학교 왜 오신지 아세요? 예? 아, 글쎄요. 저희 여기 대학 끊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 연세대에 있는 여기가 저희가 왜 왔을까요? 충격요법을 드리기 위해서. 아, 무슨 충격요법이요? 인생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주식 관련돼서 더 충격받고 싶진 않은데. 예. 이제 몇 가지 문제를 OX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둘, 셋. 이거 답은 X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잘못 배웠나 봐. 지난주 심한 좌절을 겪었던 한우 작가. 오랜만에 찾은 캠퍼스에 적응이 안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두 사람. 어느새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첫 만남부터 지각이다. 여기 제대로 찾아라. 들어가면 될까요? 드디어 찾은 강의실. 왠지 모를 어색함에 주위의 눈치부터 살피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YIG라고 연세대학교 가치투자학회라는 동아리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뭐 주식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투자도 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학생부터 벌써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뭐 진로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주식 자체를 투자 수단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의 평균 연령이 젊어지고 있다. 증권거래소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주식 투자자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20, 30대 주식 투자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맞춰 증권업계도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생 모의 투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무래도 혼자 하면은 흥미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관심도가 덜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이거를 같이 계속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식을 투자할 때 체계적으로 뭔가를 분석해보고 틀 같은 걸 익히기가 실제 학생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의도의 무용사에서 어느 정도 틀을 따왔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하는 거 종목 저희가 분석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다거나 어떤 뭐 이렇게 듣고 싶은 사항이 생기시면 바로 질문을 발표 끝나고 하시면 토론 과정이 있거든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두껍네요. 저 14페이지짜리예요. 증권사 리포트만큼이나 두꺼운 학생들의 기업 분석 자료.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라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인터넷에서 보면 한 5줄 이내로 그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책 느낌인데요. 이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죠. YIG가 추구하는 투자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미래의 가치를 높여가는 장기 투자.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 하나하나 철저한 조사와 분석은 필수이다. 이런 장면이 낯설기만 한 두 초보 투자자. 그 일종의 디베이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는데 채권 추진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높은 분야이거든요.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배당 말고는 따로 관계자 거래는
발표가 끝나자 이어지는 학생들의 질문 세례. 케이스가 433원에 PR 밸류에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PR로 하게 되면은 오늘따라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며 강의실의 분위기는 뜨거워진다. 저희가 실제로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검증을 위해서 좀 많이 살벌하게 토론하는 게 있고요. 좀 아무래도 서로 성장하고 배우려고 만나는 동아리니까 그냥 이렇게 격이 없이 정말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투자 종목들은 펀드로 만들어져 운영된다. 모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만큼 펀드에 편입된 기업들의 수익률도 안정적인 편이다. 투자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 이것이 가치 투자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 투자라고 그들은 말은 하지만 투자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확히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주식이 어디로 움직이다 베팅을 하는 거지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투자라고 가면은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하고 생각해요. 이게 겉으로는 막 사람들이 많이 떠들지만 실제로 이 기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는 힘들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게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투자 동아리 활동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가치 투자라는 저는 함께 성장할 종목을 매수를 해서 종목과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식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좋지는 않잖아요. 뭐 한탕을 노린다, 뭐 일확천금을 노린다, 뭐 아니면 되게 막 묻지마 투자처럼 안 좋게 느껴지는데 저희도 합리적으로 가치 투자를 통해서 정말 괜찮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고 학생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알리는 게 동아리의 목적인 것 같아요. 한때 공부 없이 달려들었던 주식시장에서 쓰라린 실패를 겪었던 허한우, 장민영 작가. 그들에게 오늘의 경험은 올바른 주식 투자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주식 투자하고 온다고 해도 그냥 인터넷에 있는 자료 보고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만 봤는데 이거를 이제 어차피 자료는 인터넷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가 있긴 한데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좀 더 저도 체계적으로 자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처음에 딱 PT 자료 첫 페이지 보는 순간부터 왠지 무릎을 꿇게 되네요. 되게 선생님 교육받고 하는 것 같아요. 기업 가치의 바로미터는 주가의 흐름. 좋은 기업을 고르기 위해선 상승 주식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시장에선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을 하는 가치주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장 주도주도 시간이 갈수록 자본과 이윤이 꾸준히 증가하는 순수 가치주에게 무게가 기운 지 오래다. 요새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기업 분석도 잘해. 그러니까 아니 이거 되게 공부 많이 된 것 같아.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기업 분석을 하고 싶어도 뭘 알아야지. 진짜 뭘 공부해야 되는 거야? 뭘 공부해? 걔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 공부하고 온 거야? 답답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한우 작가. 그때 구세주 등장.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생각해보면 기업 분석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지금 배우시는 분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껍질 까듯이 정확하게 배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PER, PBR, 그런 BPS, EPS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원래 있는 값에다가 더 쉬운 값이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 2차적인 값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1차적인 값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1차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종목을 분석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횡적 분석과 종적 분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은 횡적 분석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축구의 쌍두마차 메시와 호날두인데 우리가 항상 기업을 분석할 때도 상대를 두고서 즉 경쟁 사업체를 두고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메시와 호날두를 비교할 때 메시는 조그맣지만 귀엽게 생긴 아저씨같이 생겼다. 호날두는 잘생겼지만 왠지 내 남편을 두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기업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G전자와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뭐 게임주 중에서 최근에 뭐 컴투스, 뭐 게임빌, 뭐 위메이드 이게 이제 횡적 분석이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종적 분석은 뭐냐면 나 혼자 자아성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데 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평가하는 거죠.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가 중요할 텐데 그 기준은 내가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종목을 행적 분석만 하고 어떤 분석 종적 분석만 해요. 근데 종목을 들어갈 때나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왜? 주식엔 답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종적 분석은 기업의 전망을 파악하는 것이며 횡적 분석은 동종 기업과의 비교를 말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하면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계학 교수님들도 주식으로 수익을 못 본다는 거. 물론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핵심을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떡볶이집을 창업을 할 겁니다. 내가 떡볶이집을 창업을 하게 되려면 뭐 10억 정도의, 여기가 지금 신촌인데 10억 정도의 어떤 자금이 필요한다고 했을 때 권리금이 워낙 비싸. 근데 저는 지금 7억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3억은 빌려와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 떡볶이집의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7억이라는 자금이 있어야 되지만 3억의 자금은 빌려왔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채라는 거를 그 자산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부채도 결국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자산이다. 부채도 결국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부채를 먼저 앞에 있느냐.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본은 일단은 쉽게 안 보셔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먼저 보셔야 될 건 부채예요. 빚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빚이 증가하고 있는데 종합시장 뉴스에다가 건설, 투자, 공장 이런 걸 쳐보시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부채가 증가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채가 증가된다면 일단 그 기업은 피하고 보셔라. 투자 기업의 부채가 증가할 경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설비 확충 등으로 인한 부채라면 미래 성장을 위한 자본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부채가 증가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 공장을 치시면 돼요. 갑자기 부채가 증가된다. 굉장히 쉽잖아요.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쉽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든지 전문가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부채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공장을 짓게 되겠네요. 돈을 좀 빌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한 1년 정도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싸하죠. 이런 식으로.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모을 수도 있다. 이를 증가자본, 줄여서 증자라고 부르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실행될 경우 주가 하락이 잦아 투자자가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무상증자는 증권을 무상으로 발행하여 주식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기업 배당이나 유보금 적정화를 위해 주로 쓰인다. 기업을 속속들이 파악하기 위해선 기업의 스펙을 담은 재무제표에 쓰여지는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 중 PBR과 PER은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 용어들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현재 주가가 순자산 대비 어떠하냐. 그래서 현재 주가를 나타내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본과 주가의 그냥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꿈이 있는 종목이 당연히 PBR, 지금 현재 값보다는 커야겠죠. PB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수치이다. 예를 들어 현 주가가 5,000원일 때 순이익이 1만 원이라면 PBR은 2가 된다. 이때 PBR이 1이라면 주가와 기업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며 1보다 작다면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PER이라는 개념이 나요. PER. Price Earnings Ratio라고 하는데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네트, 내 이익이란 얘기예요. 내 이익인데 우리가 퍼 하는데 대한민국 퍼를 얘기를 하면 그냥 9, 10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 그냥 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꽃인 거예요. 그냥 9가 세계적으로 좀 통용되기 때문에 9 정도 우리나라를 봤을 때.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6,000원일 때 순이익이 600원이라면 PER은 10이 된다. 그래서 낮은 숫자의 PER일수록 주가가 내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 아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까 보면은 그 기업 그 같은 종목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비슷한 종목인데 뭐 이쪽 다른 기업들은 그 퍼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뭐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은 이게 뭐 5, 8 이 정도 나오고 근데 비슷한 종목의 기업들은 그게 한 15 뭐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날 때 그런 건 어떻게 저희가 또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퍼를 많이 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첫 번째는 산업퍼가 있죠. 산업퍼와 그 종목퍼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같은 기업들을 그 비교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퍼가 낮은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했다. 쉽죠? 이거는 이제 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그 정보를 아마 기업 당사자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퍼가 낮습니다. 혹시 미래적인 어떤 성장 가치 부분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퍼가 높은 이유는, 퍼가 낮은 이유는 그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들고 하시면 돼요. 물론 전문가 혹은 또 주식을 말씀해 주시면 멘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업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지어지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PER은 기업에 따라 상대적이며 일반적인 지수는 9에서 15로 정해진다. 개인 투자자가 PER을 이용하여 개별 종목에 투자 시 업종 PER과 기업 PER을 비교하면 투자 종목의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지표,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란 지배와 종속 관계에 있는 개별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여 하나로 만든 걸 말한다. 일례로 A반도체가 투자해 만든 B화장품은 업종이 달라도 A반도체의 자회사로 평가되어 이익 역시 A반도체에 편입된다. 이때 자회사의 이익이 지배회사보다 높은 경우도 종종 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제. 왜냐면 이렇다라는 자료도 있으셔야겠지만 이 핵심 요약 있잖아요. 요것만 꼭 알고 하시면 좋겠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또 멍하네요. 그죠? 그 느낌이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 어떠셨어요, 하루 작가님? 예, 오늘 너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주식 실패했을 때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안 봤거든요. 근데 나름대로는 뭐 기억, 뭐 뉴스도 찾아보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전에 했던 거는 글쎄 그냥 포탈에서 그냥 뭐 이름 정도 검색하는 거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이 확 넓어진 기분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당장 뭔가 사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계속 분석을 하면서 좀 볼 수 있는 눈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날 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장민영 작가. 오늘 새롭게 배운 내용을 차분하게 복습해 보는데 전에는 봤을 때는 그냥 사는 거랑 파는 거 그것밖에 못 봤거든요. 그냥 급하게 그냥 사기만 하고 그랬는데 좀 수업을 듣고 나니까 그냥 제가 그동안 체크를 못했던 그런 것들이 보이고 단어들도 새롭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처럼 주식 투자도 종목을 자주 볼수록 애정이 더하고 기업의 속마음을 알수록 믿음이 생긴다. 이제부터 연인을 보듯 애정 어린 시선으로 투자 종목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